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을까요? 네, 시장 대응 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주식들에 적용도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걸 찾아보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볼까요? 주린이 탈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자, 오늘은 패턴의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반전형 패턴, 그 중에서 헤드앤숄더형, 역 헤드앤숄더형까지 배웠죠? 자, 오늘 그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것은 자, 원형, 바닥, 원형, 천전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안 보신 분들은 꼭 지난 거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형태적인 부분들, 모양이 다른 거지 원리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꼭 보십시오.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우리 원형 바닥형, 이게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추세가 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좀 떨어지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쭉 바뀌는데 이게 점점 사발형, 뭐 그릇형, 뭐 밥그릇형, 뭐 대접형, 세숫대야형, 뭐 별의별 얘기 이름들은 다 갖다 붙이는데 똑같아요. 그냥 원형 바닥형 내지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자기 거인 양, 좀 있어 보이려고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원형형 요 부분들이 일단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이 완성을 하거나 유효하게 되려면 거래량 패턴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는 어때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징후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갑자기 딱 나오는 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가 뭐 이렇게 쫙 떼죽음을 당한다거나 뭐 새들이 다 도망간다거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개미떼가 어디까지 어쨌네. 내지는 이제 약간의 충격이 조금 있어 본다거나 뭐 여진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본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떨어질 때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찐 바닥이 나오고 진짜 완전히 바닥같이 거래가 없을 때 우리가 그 어떤 바닥 신호적인 부분들, 거래가 엄청 많던지 아니면 거의 마르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당한 부분들, 세력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몰라, 내지는 탈탈 털렸어. 완전히 탈탈 털렸어. 더 이상 털릴 게 없어. 이렇게 좀 돼야지 바닥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 올라갈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랬죠?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늘어나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또 멈추면 또 꼭지, 단기적이겠지만 꼭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형 바닥형, 형태적인 부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원형 바닥이면 이제 천천히 만만디 우보의 걸음으로다가 천천히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형태예요. 형성 기간 좀 길겠죠? 그죠? V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따가 뭐 보겠지만 V자는 빠르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V자 할 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쭉 줄어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늘기 시작하네. 뭔가 신호적인 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내가 바닥에서 잡아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여기서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았어. 그러면 어디서 잡을까? 여기 시작되는 라인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갑니다. 네, 거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노려보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꼭 바닥에 내가 못 찾았으면 그 중간 어디라도 올라가서 먹을 만한 진폭이 나온다면 들어가고 5% 이내라면 안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너무 쬐깐한 걸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안 좋습니다. 차라리 다음번 기회를 찾는 게 좋은데 눌러줘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럴 때도 또 거래량 뭐 정도 좀 볼 필요 있겠지만 어쨌든 눌러주고 올라가서 이 부분들, 여기 부분들, 넥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까랑 비슷하게 그런 라인을
돌파될 때 그럴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목표치. 패턴이 나오면 그 패턴에 의해서 다음 움직임은 이렇게 된다. 목표는 어디까지다. 라는 게 예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상 대응법, 예상 매매법이에요. 자, 요 가운데 가장 움푹한 진폭이 가장 큰 진폭만큼이 여기에 복사가 돼서 그만큼을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와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패턴 본데 여기는 뭐 수렴형 패턴이 나오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형 바닥형에서의 우리가 최소로 볼 수 있는 목표치 여기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면은 이 목표치에 또 한 번 목표치를 한 번 정도 배수로 잡아서 다음 목표치를 잡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크게 떨어지고 얘는 3번 정도 올랐네요. 그죠? 3번 정도 목표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나 이 떨어질 때 거래량 줄어들고 올라갈 때 늘어나는 이런 형태라면 충분히 돌파 나오면 또 갈 수 있는 포인트도 다음 패턴 공부할 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원형 바닥형이 이제 이러면 원형 천정형은 요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새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요 라인이 있으면 툭 떨어지는 부분들 요 목표치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계속 늘다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 포인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자꾸 거래량이 없어? 그러면 올라갈 힘이 떨어진 거죠. 로켓가 쭉 발사되는데 속도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제부터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패턴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기간이 길수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형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까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것도 그 형성이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락 시간도 길고 진폭도 크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아셨죠? 이걸 한 달 만에 만들었느냐? 그럼 이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5, 6달이야. 그러면 상승도 6달 나올 수 있어요. 진폭으로 계산하든지 날짜로 계산하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형성 기간이 길면 신뢰도가 높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아셨죠? 자, 두 번째 상승 V자, 역 V자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세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는 원만한 거예요. 원만하다가 갑자기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꼭지 찍을 때 그렇죠. 왜? 개미들을 얼른 마음이 동해서 빨리 쫓아와서 사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쫓아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눌러줄 때 계속 사거든. 개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들은 한 방에 확 던져버리면 너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던지지 못하고 천천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대량거래 터지면서 꺾이기 시작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네.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면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이 한 방에 못 팔아요. 한 방에는 못 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못 팔기 때문에 나눠서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 할 때 큰 종목이고 그 금액이 클수록 천천히 집어던집니다. 개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양을 보면서 던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보통은 요 상승 기간과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래가 쭉 줄어드는데 그걸 누가 사요? 주로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그죠? 역 V자형이고 보통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추세가 반대로 꺾일 때 급격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마지막에 급격하게 오를 때는 꼭지를 찍을 확률이 높다.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봅시다. 역 V자죠. 네, 역 V자 아니면 상승 V자죠. V자죠. 그냥 얘가 V자죠. 네, V. 옛날에 참 재밌게 봤던 외화 파충류 외계인 V가 있었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원형형은 천천히 떨어졌는데 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원형형은 천천히 오르고 내리는데 왜 V자는 빨리 떨어졌다가 빨리 올라올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면 여기에 하루에 사고팔고 한 사람도 많을 거고 물량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온매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손해가 났는데 이거 올라가기만 내가 팔아야지 얼른 팔아야지 올라가기만 해라 제발. 근데 이 시간이 또 기니까 개인들을 막 그냥 똥줄 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손절을 이제 조금이라도 손실 만회됐을 때 판답시고 그렇게 또 집어 던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싹 잡아먹으면 힘 있는 자들이 잡겠어요? 개미가 잡겠어요? 힘 있는 세력들이 잡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거래량 부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 떨어질 때 줄어드는 거 핵심이에요. 떨어질 때 줄어들고 올라갈 때 거래가 는다. 이 부분들이고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도 똑같아요.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은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앞에 매물이 적기 때문에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보통 목표치가 여기서 돌파해갖고 이렇게 큰 추세를 만들면 이 진폭만큼이 또 여기에서의 목표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진폭만큼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 진폭만큼 목표치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 그쯤은 떨어져야 반등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정도 기억하십시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중청정형, 이중바닥형, 내지는 쌍봉, 쌍바닥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이제는 일일이 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락을 쭉 하던 중에 한 번 바닥 찍고요.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여기 저점보다 여기가 높으면 신뢰도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쪽에 넘어오면서 거래량 부분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나오면 훨씬 좋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는 막 이런 식의 대량 거래나 거래량이 여기 올라갈 때보다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더 많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헤드앤숄더처럼 넥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넥라인. 여기 이렇게 올라갔던 지점.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목표 내지는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만큼이 여기 돌파돼서 눌러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또 되겠죠. 여기도 매수 포인트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 할 수만 있으면 베스트고 주린이님들 잘 몰라 내지는 이제 이거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또 언제 잡지? 라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돌파했다가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목표치는 이제 이 진폭만큼을 계산을 하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쭉 오르던 게 이렇게 보통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놈 보소. 미소를 짓고 있네. 씨 웃으면서 죽여버려요. 기분 나쁘게 웃고 있네 이거. 그죠? 죽이려고 보통 이제 그 꽃뱀들도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면서 하하하하. 그죠? 그러면서 뒷돈 그죠? 그래요. 자,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배신자 애들도 그죠? 배신을 때리려고 할 때 하하하 막 앞에서 막 웃는 척하고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나쁜 놈들. 배신자. 자, 배신자. 자,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쌍봉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걸 가끔 여기 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헷갈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보통은 이거 올려칠 때 거래량이 더 많아요. 여기보다. 그쵸? 거래량 부분이
앞쪽에서 더 많습니다. 앞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일어나거나 비슷하다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데 올라갈 힘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로켓가 올라가는데 분사되는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게 거래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다시 이 넥라인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 이탈된다면 손절, 매도 이런 부분들 해야 되겠죠. 굳이 여기 잡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떨어지면 이 진폭만큼이 요만큼 떨어져서 반등 시도를 하더라. 근데 애진간하면 천정이잖아요. 주식을 보려고 할 때 바닥형을 봐야지 천정형 봐서 여기서 야 이거 반등 먹어야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찾으세요, 차라리. 아셨죠? 아셨죠? 제가 경험상 2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험상 굳이 이거 막 애터지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죠? 자, 다음 거 봅시다. 야, 중요한 거 나왔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다이아몬드나 뭐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확률이 매우 높아. 나오기만 한다면, 자 나오기만 한다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상승 쐐기형 있고 하락 쐐기형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상승 쐐기형,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하락 쐐기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름과 반대로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하락 쐐기형이 나오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우리 남자 상남자 분들 뭐 이거는 미성년자가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기억하기 좋게 불끈불끈 솟아올라라. 계속 솟아오를 수 있나요? 힘이 분출 쭉 끝났으면 에구 꼬꾸라지지? 무엇이? 뭔가가? 그죠? 자, 그리고 뭐 밤사이에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쳐져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제 새벽이 딱 됐으면 불끈 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거 쉽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 쐐기형이에요. 쐐기형은 뭐냐면 저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높아집니다. 고점도 높아져요. 그러면서 수렴이 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이제 상승 쐐기형의 전형적인 형태이고요. 하락 쐐기형은 당연히 또 저점이 낮아져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저점이 낮아지는데 고점도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하락 쐐기형은 우리가 바닥 패턴 중에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뭉쳤습니다. 끝에 뭉쳐서 여기서 힘이 쫙 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름과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상승 쐐기형은 하락 쐐기형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종종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불꽃을 한번 찍 쏴는 경우가 있어. 쏘는 거죠. 쏴는 게 아니라 쏘는 거죠. 자, 찍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꼬꾸라집니다. 오케이? 요것도 이렇게 떨어져 가끔 주의하실 게 찍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서 한 번을 더 속이는 형태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정말 잔인한 놈들이죠. 잔인한 놈들이지만 이런 형태가 종종 있다 하는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떨어질수록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다시 붙는 이런 형태. 어차피 이런 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매수할 생각하면 안 되겠고, 이런 형태는 이제 요 쐐기형에서 이 돌파, 추세를 돌파하는, 그죠? 이 상선 위의 구간에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 눌러줄 때 또 한번 매수, 분할적인 매수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치면은 이제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표치는 시작점 정도, 정말 그렇게까지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뭐 사실 그 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다이아몬드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확대가 되다가 다시 축소가 되는 에너지가 두 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면 상당히 크게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쭉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패턴은 본인이 열심히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림도 그려보시고 거래량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삼성전자든 뭐 SK하이닉스든 아니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수물들에서도 바닥일 때, 꼭지일 때 그런 구간들이 어떤 형태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아 이거는 뭐였구나 라고 자꾸 복습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주린이 탈출.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이제 반전, 상승은 하락, 하락은 상승으로 반전되는 반전 패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주린이 탈출 확실하게 성공하시고 마지막까지 결국에 부자 되는 멋진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